일화 재벌의 침실에서 울린 마지막 비명. 밤 11시 재벌 김태호의 침실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신음소리가 저택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의 주인은 그의 아내가 아니었죠. 바로 제 동생이었습니다. 아, 태호 오빠, 더 세게요. 동생의 숨겨진 목소리가 CCTV를 통해 제게 전해지던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명문가 강가의 마지막 후예인 제가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게 될 줄이야. 태호가 동생의 허리를 붙잡고 격렬하게 움직일 때마다 제 가슴 속 복수심도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태호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습니다. 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한 건요. 고미술품 복원가로 평범하게 살아가던 제가 42살이 되어서야 진짜 인생의 게임에 뛰어들게 된 거죠. 유진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생의 마지막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아요. 그 애가 남긴 건 오직 한 장의 쪽지뿐이었거든요. 붉은 그림자를 찾아줘라고 적힌 우리 가문의 전설적인 루비 목걸이 붉은 그림자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그 목걸이만 있다면 우리 가문의 명예도 막대한 유산도 되찾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동생이 왜 그 목걸이를 언급했을까요? 태호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강유진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늘 아침 갑자기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태호의 아내 오세라였어요. 45살인데도 20대처럼 보이는 그 완벽한 외모 뒤에 저는 뭔가 섬뜩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남편이 죽기 전에 당신에 대해 자주 언급했어요. 강가의 마지막 후예라고 하면서요. 세라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저를 품평하는 듯한 계산적인 시선이었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유진 씨, 혹시 동생분과 연락하고 계세요? 태호가 그 아이에게 뭔가 중요한 걸 맡겼다고 하던데. 세라의 질문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역시 이 여자도 동생을 찾고 있었군요. 하지만 왜일까요? 동생은 연락이 안 돼요. 실종된 지 벌써 3개월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참 안 됐네요. 세라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을 때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 미소 속에 뭔가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세라 씨, 저한테 왜 이런 얘기를... 아, 사실은 말이에요. 태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해서요. 마지막 문자?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혹시 그 문자에 동생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걸까요? 무슨 내용인데요? 그게
직접 보여드릴 순 없고요. 다만 당신 가문의 보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붉은 뭔가에 대해서.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붉은 그림자. 역시 태호가 우리 가문의 루비 목걸이를 알고 있었군요. 혹시 그 문자 때문에 찾아오신 건가요? 맞아요. 사실 태호의 유산 정리를 하다 보니 당신 가문과 관련된 서류들이 나왔어요. 아마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일 거예요. 세라의 말에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붉은 그림자의 행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온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몰려왔어요. 이 여자가 왜 갑자기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분명 뭔가 속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가는 뭔가요? 똑똑하시네요. 역시 명문가 출신답게요. 세라가 다시 그 섬뜩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곧 재혼할 예정이에요. 이선우라는 분가요. 아시죠? 선우그룹의 이세요. 갑작스러운 재혼 소식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재혼이요? 벌써요? 네. 그런데 새 남편 될 분이 미술품 수집가거든요. 특히 고미술품 복원에 관심이 많아서 당신 같은 전문가가 필요해요. 아, 이제야 이 여자의 속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이용해서 새로운 남편에게 잘 보이려는 거군요. 이화 죽은 자의 비밀스러운 유품. 3일 후, 저는 김태호의 저택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건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게 다 태호의 컬렉션이에요. 대부분 불법으로 들여온 거겠지만요. 세라가 무심한 듯 던진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고미술품들이 모두 불법이라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당신 가문과 관련된 물건들을 찾아달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유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호의 서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는 제 동생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세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건 태호가 당신 동생을 좋아했나 봐요. 하지만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모두 몰래 찍은 것 같았거든요. 마치 스토킹한 것처럼요. 그리고 사진 뒤편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동생이 실종되기 직전까지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라 씨, 혹시 태호가 제 동생을 감시했던 건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단순히 관심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하지만 세라의 대답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의심스러웠죠. 그때 제 시야에 들어온 건 태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아직 배터리가 남아있더군요. 혹시 이 폰 좀 봐도 될까요? 안 돼요. 그건 제가 처리할 거예요. 세라가 급하게 폰을 낚아채는 모습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그 안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까 마지막 문자 얘기하셨잖아요.
보여주시겠다고요. 아, 그건 제가 미리 캡처해 둔 게 있어요. 세라가 자신의 폰을 꺼내더니 문자 하나를 보여줬어요. 붉은 그림자가 진실을 말해줄 거야. 하지만 조심해. 그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문자 분명 제 동생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혹시 세라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이 문자 누구에게 보낸 건가요? 번호가 지워져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용으로 봐선 당신 가문 사람인 것 같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 세라는 이 문자의 수신자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숨기는 걸까요? 저는 다시 테오의 서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책 사이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어요. 이 열쇠는 뭘 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걸요. 하지만 열쇠에 새겨진 문양이 눈에 익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가문장과 똑같았거든요. 이거 우리 집안 문양이에요. 혹시 우리 가문의 무언가를 태호가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군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이선우 씨 만날 시간이 되었거든요. 급하게 자리를 정리하는 세라를 보며 저는 의심을 키웠습니다. 분명 이 여자 뒤에는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이선우를 만나봐야겠어요. 혹시 그가 모르는 정보라도 알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 문자 내용을 곱씹었습니다. 붉은 그림자가 진실을 말해줄 거야. 과연 우리 가문의 루비 목걸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경고. 혹시 동생이 누군가에게 속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아요. 더 많은 단서가 필요합니다. 사마 재벌 2세의 위험한 제안. 이틀 후 드디어 이선우를 만났습니다. 선우그룹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요. 강유진 씨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40대 중반의 이선우는 생각보다 신사적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날카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세라 씨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명문가 출신의 실력도 뛰어나다고요. 과찬이세요. 그런데 어떤 작업을 원하시는 건가요? 이선우가 잠깐 망설이더니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세라와의 결혼은 가짜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건 김태호의 진짜 유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찾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선우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태호가 죽기 전에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강가의 후예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는 보물이 있다고요. 보물이요? 네. 바로 붉은 그림자라는 루비 목걸이요. 그런데
그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거대한 비밀의 열쇠라고 하더군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붉은 그림자에는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었군요. 무슨 비밀인데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왕실의 비밀 계좌 정보래요.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 규모의 금은 보화 위치가 적혀 있다고 해요. 수천억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정도 규모라면 우리 가문을 완전히 되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세라가 이미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이미 손에 넣었을지도 모르죠. 무슨 뜻이에요? 이선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 혹시 세라에게 당했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태호의 마지막 문자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경고 말이에요. 저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세라가 제 동생을? 증거가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도와주신다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선우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 씨,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 동생의 복수와 가문의 명예를 되찾는 일,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 간절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지금 세라를 놔두면 모든 게 끝나요. 당신 동생의 죽음도 가문의 보물도 영영 미궁에 빠질 거예요. 이선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세라의 재혼식에 참석해 주세요. 미술품 복원 전문가로서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재혼식.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제 동생마저 해친 여자가 화려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을 모습 말이에요. 알겠어요. 참석하겠습니다. 그 순간 이선우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고마워요, 유진 씨. 갑작스러운 포옹에 제 가슴이 뛰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함을 느껴보지 못했는지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이 남자도 과연 믿을 수 있는 걸까요? 혹시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선우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왜 저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사실 당신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잖아요. 이선우가 잠깐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태호에게 당한 게 있어요. 제 어머니의 유작을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어요. 역시 이 남자에게도 개인적인 동기가 있었군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이 갔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니까요. 그럼 함께 해봐요. 제가 말하자 이선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는 다시 저를 껴안았어요. 이번에는 더욱 뜨겁게요. 순간 제 몸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요. 이선우의 단단한 가슴팍에 기댄 채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유진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달콤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첫사랑의 목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의 복수가 먼저였으니까요. 선우 씨, 재혼식은 언제예요? 내일 모레 오후 2시예요. 호텔 신라에서요. 알겠어요. 그때까지 더 많은 단서를 찾아보겠어요. 조심하세요. 세라는 생각보다 위험한 여자일지도 모르니까요. 이선우의 경고가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조심해야 할 때가 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선우와의 만남을 곱씹어 봤습니다. 그의 따뜻한 포옹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를 완전히 믿어도 될까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속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내일 모레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동생의 진실도, 붉은 그림자의 비밀도, 그리고 세라의 정체도요. 준비해야 할 게 많습니다. 일단 재혼식에 입고 갈 옷부터 골라야겠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계획도 세워야겠고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와 화려한 결혼식 속 숨겨진 진실. 호텔 신라의 대연회장은 온통 하얀 장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핏빛 장미로 보였어요. 유진 씨, 정말 와주셨네요. 세라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미소 뒤에 숨겨진 잔혹함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축하드려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거짓말이었죠. 제 눈에는 동생을 죽인 살인마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이선우 씨와 대화해 보셨어요? 세라의 질문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저와 이선우의 만남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미술품 복원건으로요. 그래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이선우 씨가 자꾸 당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저는 조용히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신부 대기실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세라의 가방에서 낡은 열쇠가 보였거든요. 태호의 서재에서 봤던 그 열쇠와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저게 바로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이선우였어요. 유진 씨 찾았어요? 네, 열쇠요. 세라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역시. 그럼 이제 그 열쇠가 뭘 여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이선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 밤 태호의 저택으로 가봐요. 분명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몰래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태호의 저택으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불법 침입 아닌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이선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태호의 저택에 도착하자 이선우는 능숙하게 경비 시스템을 해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사실 예전에 태호와 거래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배워둔 거예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로 향하면서 저는 온몸이 긴장되었어요. 서재에서 저희는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선우가 책장 뒤쪽에서 작은 서랍을 발견했어요. 여기에요. 열쇠 구멍이 있어요. 드디어 열쇠를 넣고 돌리자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건 충격적이었어요. 제 동생의 일기장과 함께 붉은 그림자 루비 목걸이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 가문의 보물이에요. 하지만 일기장을 펼쳐보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세라 언니가 협박했다. 유진 언니에게 말하면 죽인다고. 태호 오빠는 모르고 있다. 내가 세라 언니의 과거를 알게 된 걸.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동생이 세라에게 협박당하고 있었다니요.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나왔어요. 세라가 과거에 살인을 저질렀고 그 증거를 동생이 우연히 발견했다는 거였습니다. 이선우 씨, 이거 봐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세라 언니가 나를 죽이려 한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붉은 그림자 안에 모든 증거를 숨겨뒀다. 유진 언니 꼭 복수해줘.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죽기 전까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유진 씨, 이선우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언니가 미안해.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붉은 그림자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루비 안쪽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이선우 씨, 여기 마이크로 필름이 들어 있어요. 정말요? 어떻게 빼낼까요? 다행히 제가 미술품 복원 전문가였기에 조심스럽게 필름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이걸 현상하면 뭐가 나올까요? 아마 세라의 과거 범죄 증거일 거예요. 동생이 목숨 걸고 숨긴 거니까. 그 순간 저택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이에요. 누가 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급하게 증거들을 챙기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일단 필름을 현상해봐요. 그리고 세라를 직접 대면해야겠어요. 이선우의 말에 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각오도 단단해졌습니다. 드디어 동생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요. 5화 복수의 카운트다운. 다음 날 아침 필름을 현상한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세라가 과거에 저지른 살인 현장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이걸로 충분해요.
세라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선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증거만으로는 당신 동생 죽음을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직접 자백을 받아내야 해요. 녹음으로 말이에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세라와 직접 대면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도울게요. 이선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어떻게 세라를 만날까요? 간단해요. 당신이 모든 걸 안다고 연락하는 거예요. 그럼 세라가 직접 찾아올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라 씨, 제가 동생의 일기장을 찾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세라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뭔 소리예요? 모든 걸 알아요. 당신이 제 동생을 어떻게 했는지도요. 잠깐의 침묵 후 세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태호의 저택에서요. 오늘 밤 10시에. 전화를 끊고 나니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준비됐어요? 이선우가 녹음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10시 태호의 저택에서 세라와 마주 섰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유진 씨, 정말 용감하시네요. 혼자 여기까지 오다니. 동생을 죽인 게 당신이죠? 직설적으로 묻자 세라가 비웃었습니다. 죽였다고요? 그 애는 스스로 죽었어요. 너무 많은 걸 알았거든요. 자백하는 거네요. 자백? 증거나 있나요? 세라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권총이었어요. 당신도 당신 동생처럼 사라져야겠어요. 그 순간 이선우가 나타났습니다. 세라, 그만해요. 오, 이선우까지. 좋아요. 둘 다 함께 죽죠. 하지만 세라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들이 저택을 둘러쌌던 거예요. 오세라,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요. 그리고 당신의 과거 범죄 증거도 다 있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동생의 복수를 이룬 거예요. 세라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도 행복하지 못할 거야. 모든 게 거짓이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정의가 실현됐다는 거니까요. 유진 씨, 해냈어요. 이선우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그의 품에 기댔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오랜 전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시간이 올 거예요. 하지만 이선우의 품에 안긴 채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단순한 감사함이 아닌 더 깊은 감정이요. 선우 씨,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함께해요. 당신과 저
둘이서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42살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거든요. 6화 마지막 반전, 그리고 진짜 진실. 일주일 후 저는 이선우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유진 씨,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이선우의 심각한 표정에 저는 불안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저도 태호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어요. 네. 충격적인 고백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태호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독을 탔어요. 뭐라고요? 태호가 제 어머니의 유작을 훔쳐갔거든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당신 동생이 태호와 함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동생의 죽음에도 이선우가 연루된 거였나요? 동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정말 세라가 한 일이에요. 당신 동생이 저를 목격했거든요. 태호에게 독을 타는 걸요. 이선우의 고백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던 건가요? 왜 이제야 말해요? 사랑해요, 유진 씨. 정말 사랑해요. 처음엔 이용하려고 접근했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하지만 저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유진 씨, 제발 들어봐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와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모든 걸 정리해 봤습니다. 태호도, 세라도, 이선우도 모두가 저를 이용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동생의 복수는 이뤘다는 거였습니다. 세라는 감옥에 갔고 진실도 밝혀졌으니까요. 며칠 후 이선우가 찾아왔습니다. 유진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뭘 더 들어요? 당신도 범죄자잖아요. 맞아요. 저도 벌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에 대한 제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이선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 마음만큼은 믿어주세요.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명 이 남자도 범죄자였지만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은 진짜였을지도 모르니까요. 선우 씨, 저는 경찰에 자수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 말을 남기고 이선우는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며칠 후 뉴스에서 이선우가 자수했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그는 정말로 약속을 지킨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동생의 복수도 이뤘고 가문의 보물도 되찾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비록 아픈 진실이었지만요. 붉은 그림자 루비 목걸이를 목에 걸고 저는
동생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유리야, 언니가 복수해줬어. 이제 편히 쉬어.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동생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 후회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선우가 진짜로 변했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너무 아프거든요. 저는 동생의 무덤에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올리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로 오직 저 혼자만의 힘으로요.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나요? 오른쪽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